개발 계획에 자신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계획들을 뽑아서 공약으로 만드는. 하지만 요게 신뢰도를 가지느냐, 너무 많은 곳에 GTX를 깔아두는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 덕수역에 GTX EF가 둘 다 생긴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거대한 호재가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 총선 공약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좀 아닌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변수는 뭐냐? 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아주 거대한 주제죠. 그리고 그 총선과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나 뭐 유튜브 콘텐츠들에서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뭐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총선 결과 이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뭐 아시다시피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석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 사전에 뭔가 분석을 할 게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적에 현재 총선 그런 공약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요거를 알아본다면은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기대치가 거품이 빠지면서 내려갈지, 아니면은 그 별로 기대치가 없었는데 갑자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가 생기면서 올라갈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현재 상황 기준으로 총선 어떤 공약이나 어떤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요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선 이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되게 오래됐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하나하나가 다 어떤 총선의 공약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 이렇게 먼저 세게 나오고, 그러면은 각 지역구의 어떤 후보들 혹은 예비 후보들이 그 개발 계획에 자신의 어떤 지역구에 해당되는 그런 계획들을 뽑아서 공약으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뭐 이런 거죠.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것도 굉장히 큰 덩어리의 하나의 공약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GTX, 뭐 A부터 F 노선까지 굉장히 크게 발표를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 후보들 혹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인근이라서 우리도 유치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공약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SRT 혹은 뭐 반도체 뭐 그 자금 투입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아니지만 더 요구하겠다, 더 연장 요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공약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크게 그 세 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GTX입니다. GTX A 노선부터 이제 F 노선까지, 요게 이제 요것 자체는 이제 총선 공약은 아니고 정부에서 이제 큰 개발 계획을 세운 건데, 요거 발표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당되는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 후보들이 우리 반드시 조기에 유치하겠다, 뭐 착공하겠다, 혹은 뭐 연장시키겠다, 뭐 이런 공약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30분대 요 출퇴근 2기 GTX, 요거 굉장히 하나의 어떤 개발 계획인데 영향을 미치는 그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는 범수도권 지방까지 연결하겠다, 춘천, 원주, 아산 이렇게까지 쭉 연결하겠다는 것도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 수도권 광역 철도인 GTX를 넘어서 지방에도 지방 특화 GTX, 그러니까 지방 광역 철도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 지역의 어떤 공약으로 지금 담기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유명하죠. 요거는 이제 사실은 지난번 대선 공약으로 있었고, 대선 공약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둘 다 공약으로 있었는데, 그게 약간 지지부진한 느낌으로 가다가 총선이 다가오자 국회에서 막 합심을 해가지고 딱 통과를 시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빠르게 통과시키면서 각 지역구에 이제 그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것도 공약으로 많이 내세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 특별법 통과, 총선 분위기 탔다, 뭐 이런 내용들 나왔고, 그 다음에 원래는 요 특별법 대상이 한 50여 곳이었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정부가 거의 2배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108곳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에 요 215만 가구 대상으로 요 특별법이 확대가 되면서 이것도 굉장히 총선과 연계된 정책, 이렇게 많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유명했죠. 서울 편입. 그러니까 김포가
서울로 편입됩니다. 요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구리, 광명, 하남, 그다음에 뭐 위례 뭐 이런 것들 계속 서울 편입을 요구하면서 한동안 굉장히 떠들썩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요게 원래는 경기를 분도한다. 여기서 시작돼갖고 김포가 우리는 경기북도로 가기 싫어요 이래갖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 서울로 갈래. 차라리 서울로 간다는 게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여권에서 그러면 서울을 넓히자 메가시티라고 해서 그러면 김포도 하고 뭐 구리도 하고 광명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자라고 해서 붐을 탔던 그런 시기였는데 여전히 요게 약간 식긴 했는데 여전히 이 지역구의 어떤 후보들 중에 일부는 서울 편입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큰 어떤 총선의 공약 혹은 정책으로 한번 떠들썩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요게 신뢰도를 가지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정도의 어떤 공약이나 큰 정책들이 시장이 강할 때 혹은 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쪽에는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팍 미쳐요.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어떤 서울시장이 싱가포르를 뭐 어떤 포럼 같은 데 가가지고 용산과 여의도를 굉장히 뭐 미래도시로 크게 뭐 발전시키겠다 이런 청사진을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 그걸 가지고 여의도와 용산이 들썩들썩 해가지고 서울시장이 약간 취소 이렇게 번복을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그 선거의 공약으로 나오고 그거에 뒷받침 뭐 할 만한 정부의 어떤 정책들 뭐 지자체의 정책들 이런 것들이 나올 정도면은 웬만하면 시장이 좀 반응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일반적인 어떤 평가이고 시장의 상황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니까 시장이나 업계에서나 공약의 신뢰도 자체를 좀 높게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그리고 이 공약을 받아서 시장이 움직이기에는 시장의 투자 수요가 좀 부족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철도 포퓰리즘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이제 언론의 특성에 따라서 표현은 좀 셀 수도 있지만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지역구마다 GTX역 생길판 너무 많은 곳에 GTX를 깔아두는 어떤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 뭐 이런 장밋빛이다. 뭐 현실성은 떨어져. 선거 끝나면 공수표 이런 것들이 바로 며칠 전에 기사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재건축 드라이브 공약 효과는 글쎄, 그러니까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예, 여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업성 높여야 되는데 뭐 한계가 명확해서 선거용 같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선거 공약으로 나왔다가 공약을 정말 빌공짜의 그런 공약으로 끝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레슨스 런드가 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무리 쏟아 부어봤자 약간 강하면 강할수록 믿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총선용 아니야? 선거용 아니야? 이렇게 좀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 그리고 또 뭐 일부의 언론사의 의견에 따르면은 여전히 GTX 호재에도 부동산 시장이 뭐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시를 하나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건 건설사들의 공약에 대한 반응에 대한 기사인데 보시면은 뭐 GTX나 이런 공사 발표, 이런 정책 발표들이 급조됐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출발 단계부터 미심쩍어서 뭐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논란을 빚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특정 노선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뭐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GTX 사업의 발표가 딱 나면은 철도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들 그 다음에 GTX 차량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의 어떤 주가에서 반응을 하거든요. 이런 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사실은 그 관련된 업계의 회사의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게 먼저인데 요때 증시의 반응이 시원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지만 뭐 시장 평균 수준이어서 사실상 공약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의 군불대기가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한 사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해당이 되었다. 그래서 보시면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를 했으나 그 이후에 한 달 내내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부동산 시장의 얘기보다는 건설업의 업황에 대한 얘기지만 어쨌든 어떤 시장이나 국민들이 정부나 국회 혹은 국회의원들의 공약 계획 발표 이런 것들의 신뢰를 높게 가지고 있지 못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집값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덕수역이라는 곳은 이번 발표 때 GTX-E에도 들어가 있고 GTX-F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노선이 아닌 경의중앙선밖에 없는 덕수역에 GTX-E-F가 둘 다 생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그래서 요 덕수역의 덕서주공 1단지의
GTX 발표 이후에 시세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보니까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좀 처참하다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쭉쭉쭉 내려가고 연초에 다른 지역들 좀 반등할 적에도 더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GTX 더블 역세권이라는 요 거대한 호재가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 구축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인근의 대장 아파트 덕소 아이파크라는, 요것도 완전 신축을 하는데 2007년식 정도 되는 인근의 대장 아파트의 흐름을 봤는데, 여기도 좀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나마 여기 한 건이 예전 작년 11월보다는 조금 높게 거래가 되는 그런 거래가 하나 있어서 약간 반등하는 요런 그래프는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튀지 못하는, 그다음 발표 이후로 거래가 많아지거나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요것도 덕소역 요 EF 요 호재가 전혀 반영이 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GTX가 발표될 적에 GTX 연장이 평택까지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떠들썩하고 요 주변에 분양권에 투자자들이 몰리네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그 중에서 평택 중에서도 지제역의 GTX 연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확정은 아니죠.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GTX에서 가장 역세권 도보로 가능한 곳이 어디야?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야,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요 GTX 발표에 대한 어떤 정책적 신뢰가 있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튀는 어떤 효과는 없습니다. 그냥 거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작년 9월에 오히려 9억 최고가를 찍고, 요거는 특별한 거래라고 쳐도 8억 3천, 8억 3천, 요 정도였는데, 비슷비슷합니다. 딱히 이 GTX 호재가, 그냥 반영이 돼서 올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그리고 기존의 이제 GTX 호재의 아주 대표 주자였던 인더건, 여기 엘센트로, 여기는 인더건인데 한때 이제 상승장일 적에 16억까지 거래가 되었던, 그래서 굉장히 놀라움을 선사해줬던 그 단지인데, 여기는 이제 인더건에 굉장히 다양한 교통 호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GTX-C 호재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GTX-C의 어떤 준공 지금 예정일이 앞당겨졌어요. 좀 빠르게 실제로 착공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GTX 호재가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봤는데, 여기도 딱히 사실 작년 9월 10월에 더 시세가 높았고 최근이 더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GTX 호재가 상승이나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GTX 발표, 준공을 당기고 연장을 하고 신규 노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별로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 단지들도 거래는 일부 는 측면은 있긴 있습니다. 단지별로 다르긴 하지만 요것도 분당의 어떤 대표 단지 삼성 한신, 여기도 딱 보면은 작년 여름 가을 요때 대비해서 약간 조정되었다가 지금 약간 꿈틀 하나마나 반등했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예. 그래도 11월, 12월 내내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조금씩 발생을 하는 정도, 10월에 거래 있고 2달 동안 거래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조금씩 거래가 발생하는 정도의 영향이 있었나? 요 특별법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냥 시장의 어떤 흐름 때문인지, 겨울이었다가 약간 비수기를 탈출한 영향 때문인지 모를 정도의 아주 미미한 변화, 요 정도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택별 한양 6단지 여기 평촌에서 추진위가 이렇게 어떤 재건축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몇 개 단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딱히 가격적으로 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년이 꽤 높았죠. 더 여기 보시면 여기 5억 5억짜리 3개 찍혔는데, 이때는 좀 낮아도 5억 3천.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12월에는 거래가 없다가 1월달 3월달에 거래가 좀 발생을 하면서 좀 거래는 느는 정도? 네, 여전히 가격은 작년 한 반년 전보다도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딱히 어떤 이런 발표들, 이런 특별법 정책 혹은 총선 공약 이런 것들이 시세를 올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 단지를 갖고 오진 않았지만 김포, 구리, 하남 이런 서울 편의 어떤 호재가 얘기가 됐던 그런 어떤 지역들도 딱히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상승세를 보이거나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나는 얘기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들리지 않죠. 그걸로 인해서 집값이 어떤 서울 편입 호재로 인해서 올랐다, 요거는 굉장히 좀 비약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쪽도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시장에 조금 거래가 많이 늘긴 했어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반등세로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많고, 물론 조금 더 시장을 봐야 되긴 하지만 적어도 작년 12월, 올해 1월보다는 올해 3월이 더 좋은 흐름이다. 요거는 거의 확실하고, 제가 이전 맛동산 영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 분명히 흐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총선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총선에서 막 이렇게 공약을 막 쏟아붓고 막 분위기를 잡고 하니까 총선 기대감으로 오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선이나 총선 공약과 관련된 이런 단지들이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반등을 주도한 지역이나 단지들은 공약과 무관한 큰 관련성이 없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반등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고덕 구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최근에 3월 20일에 17억 5천, 요거는 굉장히 높은 가격, 전고점 수준은 아니지만 작년 고점 수준까지 도달한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12월 요때 혹은 11월 요 아래, 제가 잘리긴 했지만 요때 거래된 가격보다 확실히 최근에 3월에 거래된 가격이 좀 더 높거든요. 물론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확실히 거래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고, 3월은 아직 집계가 끝나지, 실거래가 신고가 끝나지 않았고, 2월을 보면은 거래량 역시 많이 튀었죠. 그 다음에 3월도 중간까지 요 정도가 집계됐고,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고덕 거래량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의 거래량도 1월, 12월보다 많이 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거래량도 많아지고 가격도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총선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물론 여기도 9호선 호재 같은 건 있긴 있지만 딱히 이번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총선과 무관하게 시장을 이끌고 있고, 고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어떤 바로미터로 평가받고 있는 잠실 역시도 딱히 이번 총선의 어떤 공약이나 어떤 총선 전체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오르고 있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교도 뭐 딱히 공약의 수의 어떤 지역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데, 광교도 여기 12억대, 13억대에서 뭐 13억대, 14억대로 14억 8천까지 이렇게 무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고, 과천의 어떤 레미안 슈로 여기도 보시면은 쭉쭉쭉쭉 여기 많이 2월, 3월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아주 유명한 동탄역 롯데캐슬 21억도 굉장히 화제였는데 22억까지 거래가 발생을 했죠. GTX-A는 어차피 올해 상반기에 준공이 돼서 개통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게 좀 당겨지긴 했죠. 근데 그게 당겨진 효과로 22억까지 갔느냐라기보다는 GTX-A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였고, 그냥 그게 입지 평가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이번에 총선의 어떤 공약이나 총선 빨로 올라갔고 총선 끝나면 떨어지고 이런 종류의 것은 아니거든요. GTX는 이미 개통을 했고 앞으로도 잘 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지 평가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포랑 마포 옆에 경기공차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거래에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실거래가가 찍히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앞에 공약과 관련된 혹은 굉장히 그 총선과 연계된 개발계획과 관련된 이런 단지들 보다 오히려 그냥 기존의 시장의 강세를 반등을 시작을 하는,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단지들이 먼저 이렇게 튀어가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의 반등세가 딱히 총선과 연관이 있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제 앞서 설명을 좀 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이제 총선이나 뭐 총선 공약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좀 아닌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제 앞서 이렇게 실거래 상황들을 좀 꼼꼼히 따져봤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약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약간의 어떤 반등세가 보이고 있는 것도 총선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장이 있다, 좀 비약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선이 끝난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시장의 변화가 크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총선의 어떤 공약이 어떤 시장을 많이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여기 약간의 거품이 생겨서 총선이 끝나자 요 거품이 꺼지면서 시장이 빠진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기에는 지금 총선이 어떤 시장을 이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도 없을 것 같고, 반대로 어떤 총선이 끝나면 규제가 엄청 강해질 거고 그래서 시장이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다면, 오히려 총선이 끝나면서 결과에 따라서 그게 그런 너무 과도한 우려였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양쪽 다 지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선의 어떤 공약이나 어떤 분위기가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장의 변화가 총선 끝나고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는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변수는 뭐냐? 변수는
총선 결과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서 어떤 어느 쪽이든 한쪽이 정책을 정말 말 그대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쪽이든 부양 쪽이든 규제 쪽이든 굉장히 지금과는 다른 정책 구성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정책 변화가 있기도 전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 혹은 우려가 먼저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좀 철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별로 영향 없고 특별히 튀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요 정도 지금의 추세 정도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하지만 변수는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따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총선과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해봤고,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른 분석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